어제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강조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한 제19 감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피사실의 요지는 명확합니다. 사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대가,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대가, 태양광 발전 사업 대가, 국세청 및 동서발전 인사 알선 대가 등 청탁을 받고 6천만 원의 뇌물 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는 말로 이번 체포동의안의 정당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떳떳하다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까지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 일반적인 상식적 판단입니다. 정의당도 비리, 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하였습니다. 노웅래 의원 건을 부결시켜야 이재명 대표권도 반대할 명분이 선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최악의 선택을 한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방탄 말고 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새겨 들으시고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거대 야당의 힘을 이재명 대표의 비리 수사를 막는 데만 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국민을 위해 써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의 비대위원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청탁 대가로 6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돈 봉투를 받는 현장에서 노 의원의 음성과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어서 확실한 증거까지 있는데도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반대로 똘똘 뭉쳐서 기어코 부결시킨 것입니다. 청탁 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출처가 분명히 소명되지 않은 3억 원이 자택에서 나왔는데도 민주당은 그저 제19 감싸기, 의원 감싸기를 한 것입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더 나아가 있을지 모르는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행연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의석으로 방탄민주당, 방탄국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며 앞으로 자신들이 갈 길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덧붙여 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하며 거대 야당의 횡포를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지없이 등장한 인물이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었습니다. 날치기 입법, 법사위 패싱을 하면서 21대 국회 내내 국민이 주신 거대 의석수를 자신들의 힘인 양 착각하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숫자를 앞선 의회 독재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대 의석으로 불의에는 눈 감으며 불체포 특권을 부끄럼 없이 활용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입법에는 꼼수를 써서라도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대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편파 왜곡 보도의 상징이라고 비판받는 김어준 뉴스공장의 실체가 백일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TBS는 전 직원을 상대로 내부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김어준 뉴스공장이 중립적인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가 40.5%, 그렇지 않다가 22.3% 등 부정적 응답이 62.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긍정응답은 매우 그렇다 7%, 그렇다 13% 등 20%에 불과했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전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60.4%가 아니라고 답변해 그렇다는 응답 22.8%를 압도했습니다. 심지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느냐는 사실성 항목에서도 43.3%가 부정, 34.5%가 긍정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전혀 중립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균형 있는 보도와도 거리가 멀고 심지어 사실 보도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TBS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고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직원들의 솔직한 평가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금까지 방심위로부터 그 어떤 보도 프로그램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주의와 경고를 받아왔습니다. TBS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김어준 씨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시사 프로 진행자도 받아보지 못한 거액의 출연료를 지금까지 챙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TBS에 매년 300억 원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지원돼 왔던 것을 과연 어떤 논리로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앞에 진실이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서인지 TBS 내 일부 세력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십시오. 올해 연말 TBS를 떠나겠다는 김어준 씨는 아마도 자신을 정권의 탄압을 받은 순교자로 묘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걸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이거나 일부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TBS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사에서도 두고두고 편파 왜곡 보도의 끝장을 보여준 흑역사로 남게 될 겁니다. 끝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면 성은을 입었다고 가뭄했던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충고드립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입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는 국민분들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안보의 작은 실수도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우리 군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환골탈퇴하는 심정으로 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영공을 유린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도 충격적이지만 최근 국민을 더욱이 충격에 빠뜨렸던 소식은 병역의 신이라 불린 병역 브로커의 적발이 아닐까 합니다. 검찰과 병무청이 이달 초 병역 면탈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를 수사해 왔는데 이 브로커를 잡고 보니 현역 프로배구 선수 등 관련 병역 면탈 범죄자가 줄줄이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 병역 브로커를 통해서 병역을 면탈한 자가 현재 확인된 사례만 7명인데 추가 브로커 등을 통해 현재 병역 면탈을 의심받는 사람만 50명이 넘는다고 하니 도대체 그간 대한민국 군대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현실과 철저히 괴리된 헛된 평화 공상만을 되뇌이며 우리의 안보의 위기를 초래한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부실이 병역 비리범들이 활개치는 세상에 밑자락을 깔아준 것은 아닙니까? 정부와 수사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진실규명에 나서지 않았다면 수천만 원씩 돈을 건네며 병역을 면탈시켜온 범죄 행위는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가장 기본은 공정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지난 화요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백령도를 찾아 서해 체북단 방위에 총력을 기울이며 절대 사수를 외치던 장병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드는 일, 이런 범죄 행위를 발본색원하여 뿌리 뽑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일이 공정이고 상식일 것입니다. 몇몇 브로커와 병역 면탈범 검거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점은 정부 당국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난 수년 병역 면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때
왜 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범죄 행위 검거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인지 총체적 점검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병역 브로커의 범죄 행위 등에 연루된 정부의 당국자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고 이 땅에 병역 범죄자들이 감히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